같은 동네에 있는 아파트들은 대체로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같은 당산동이면 가격도 비슷하고 입지 체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거래를 보면 같은 당산동 안에서도 단지에 따라 가격 흐름이 꽤 다르게 나타납니다. 같은 당산인데 왜 어떤 아파트는 더 비쌀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같은 당산동인데도 왜 단지마다 가격 체급이 달라지는지, 실제로 거래가 움직이는 단지들을 보면서 팩트를 기준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를 볼 때 필요한 기본적인 판단 기준 영상도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그런데 이 차이를 보면 단순히 연식이나 브랜드 차이로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당산동 안에 있는 아파트들이지만 단지마다 가격 체급이 조금씩 나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이유는 같은 당산동 안에서도 생활권이 서로 다르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먼저 당산이라는 동네 구조를 간단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산동은 행정구역으로 보면 하나의 동이지만 생활권 기준으로 보면 국회 대로를 기준으로 중심축이 두 방향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먼저 당산역을 중심으로 한 축입니다. 이곳은 2호선과 9호선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여의도와 바로 붙어 있고 9호선을 이용하면 강남까지 연결됩니다. 목동학원과 접근도 가능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당산에서도 가장 강하게 평가받는 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영등포구청역은 2호선과 5호선이 지나가는 곳이고 영등포구청이 자리에 있는 위치입니다. 영등포구청역 인근 단지들을 보면 생활 흐름이 영등포 생활권 쪽으로 이어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물레역과 물레동 아파트 단지들이 이어집니다. 결국 같은 당산동 안에서도 단지 위치에 따라 생활권 분위기가 조금 다르게 형성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단순히 가격만 봐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부를 통해 단지 가격만 보기보다 동네 구조와 생활권 흐름을 같이 보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실제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진 단지들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강변 레미안입니다. 이 단지는 당산역 인근 단지 가운데서도 여의도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단지 오른편 도로 쪽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여의도 방향으로 연결된 보행로가 이어져 있습니다. 이 길을 따라 이동하면 국회의사당 방향으로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동선이 나오기 때문에 지하철만 이용하는 구조가 아니라 자전거나 도보로 여의도 쪽을 오가는 경우도 있는 위치입니다. 실제로 국회의사당이나 KBS 방향은 자전거로 5, 7분 정도 이야기되는 거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치 체감으로 보면 여의도와 완전히 같은 생활권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여의도 상권이나 산책로를 생활권처럼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 위치입니다. 또 일부 동에서는 한강 조망이 가능한 세대도 있어 당산에서도 위치적인 장점이 이야기되는 단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입니다. 2020년에 입주한 단지로 당산에서 가장 최신축 아파트입니다. 당산역과 가까운 위치에 있어 2호선과 9호선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교통 구조를 가지고 있고 5호선 영등포시장역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당산에서 보기 어려운 신축 아파트라 커뮤니티 시설이나 주차 공간 같은 신축 설계에서 오는 장점들이 있는 단지입니다. 그리고 함께 볼 단지가 당산 삼성 레미안입니다. 이 단지는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가 지어지기 이전 오랫동안 당산 구축 가운데 대표적으로 언급되던 단지였습니다. 과거 흐름을 보면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와의 가격 차이도 크게 벌어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신축 선호 분위기가 강해지면서 센트럴 아이파크 가격이 더 빠르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산 가격 흐름을 보면 센트럴 아이파크가 가장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고 인근 구축 단지들과의 격차가 조금 더 벌어진 모습이 나타납니다. 가장 위에는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같은 신축 단지가 있고 그 아래로는 당산 삼성 레미안 구축 대장단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는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구축 단지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 같은 구축이라도 당산역과의 접근성에 따라 가격대가
조금씩 나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결국 같은 당산동 안에서도 단지 위치와 연식에 따라 가격 체급이 나뉘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영등포구청역 인근 단지를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당산동 2가 현대입니다. 이 단지는 영등포구청역과 가까운 위치에 있어 2호선과 5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입니다. 9호선만큼 강력한 노선은 아니지만 2호선과 5호선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교통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조건입니다. 다만 현재 단지는 연식이 있는 구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상품성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일대는 향후 재건축 추진 여부가 중요한 구간으로 이야기됩니다. 현재 신속 통합기획 추진 움직임도 있고 사업 설명회도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최근 재개발 구역에 영등포 자이 디그니티 같은 신축 단지도 들어오고 있고 유원제일 1차 아파트도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어 이 일대 주거 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현재 모습보다는 앞으로 정비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구간입니다. 이처럼 당산동은 여러 장점과 변화 요소를 가지고 있는 곳이지만 완전히 아쉬움이 없는 지역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당산을 볼 때 몇 가지 아쉬운 부분도 같이 봐야 합니다. 크게 보면 3가지 정도입니다. 먼저 학군입니다. 영등포구 자체가 서울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학군이 좋은 지역으로 평가받는 곳은 아닙니다. 그 안에서도 학원가가 형성되어 있는 물레동과 비교하면 당산동은 교육 환경에서 아쉬움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주하다가 중학교 이후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고민하는 경우도 있는 편입니다. 또 하나는 확장성입니다. 당산은 입지적으로 보면 이미 도시구조가 거의 완성된 지역입니다. 주변으로는 이미 주거지와 상권이 대부분 형성되어 있어 새롭게 크게 확장할 수 있는 여지는 많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변화도 신규 개발보다는 기존 단지들의 재건축이나 정비사업 진행 여부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큰 지역입니다. 또 하나 언급되는 부분이 2호선 지상철 구간입니다. 당산 일대에는 2호선이 지하로 들어갔다가 다시 지상으로 올라오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단지에서는 열차 소음이 체감되는 경우도 있어 이 부분을 단점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산은 교통과 직주 근접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완성된 입지 구조를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2호선과 9호선이라는 핵심 노선이 지나고 여의도, 강남, 마곡, 구로 디지털 단지 같은 주요 업무지구 접근성도 매우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당산은 일부 아쉬운 요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안에서도 완성형 생활권에 가까운 지역으로 평가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당산 아파트를 볼 때는 단순히 같은 당산이라는 이유만으로 보기보다는 단지 위치와 생활권 흐름을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지역 안에서도 어느 축에 가까운 단지인지에 따라 체감되는 입지와 가격 흐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입지 구조와 판단 기준 중심으로 서울 아파트를 하나씩 계속 정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